김광석의 이야기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서울 방배동의 한 연습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31세였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공식적인 사인은 자살이었지만 그의 가족들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 이달지 여사는 아들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달지 여사는 201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켰는데요. 그녀는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법이 너무 무섭기만 하고 라며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한탄했습니다. 김광석의 죽음 이후 그의 아내 서혜순을 둘러싼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김광석의 유산, 특히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이달지 여사는 광석이가 남긴 땅과 건물을 며느리가 다 팔아먹을 때 우리한테는 상의한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작권까지 모두 가져간다고 하니 환장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김광석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대중들에게도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광석과 서혜순의 만남은 운명적으로 보였습니다. 서혜순이 풍파 공연을 보러 갔다가 김광석을 처음 만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히 재회하면서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1990년 6월에 결혼했고 이듬해에는 딸 서연양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석의 일기장에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특히 서혜순이 김광석의 고교 동창인 이혜선과 함께 3일간 잠적했던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김광석은 일기장에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당신을 데리고 호텔로 왔어요. 조금 정신이 든 당신의 말 속엔 여전히 그의 냄새가 나요. 내 탓이에요. 날 용서해줘요. 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혜순은 나중에 나도 모르겠어요. 김광석 씨가 써놓은 내용인 것 같은데 김광석 씨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나중에 밝혀야겠죠. 라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많은 이들의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김광석은 사망하기 하루 전인 1996년 1월 5일 서혜순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광석은 서혜순에게 잘못이 있으니 위자료도 줄 수 없으며 처가에서 빌려간 2억 원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광석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는데요. 특히 김광석의 주검이 발견된 현장에 서혜순과 그의 친오빠가 함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오빠가 강력전과 13범이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김광석의 사망 이후 서혜순의 행적은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김광석이 사망한 직후 뉴욕으로 떠났는데요. 이때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서혜순이 김광석의 고교 동창인 이혜성과 동거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혜순은 이를 단순한 루머라고 일축했지만 결국 이 소문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003년부터 서혜순과 이혜성은 경기도 기흥의 한 골프 빌리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집에 김광석의 딸 서연양과 함께 서혜순과 이혜성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혜순은 평소 이혜성을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신뢰를 얻어야 할 때면 자신이 김광석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혜순의 이중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특히 2008년경 서혜순이 김광석과의 결혼 사진 등 관련 자료들을 대거 쓰레기로 버렸다는 이웃들의 증언은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한편 김광석의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었습니다. 서혜순은 시아버지와 저작권 분쟁을 벌이며 할아버지로서 서연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죠? 애비가 그 모양이니 자식도 그 꼴이죠. 라는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언론을 통해 김광석의 3집 앨범은 자신의 퇴직금으로 제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는 서혜순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투성이에요. 서혜순이 호텔에서 길어야 2년 반 일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서혜순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이는 김광석의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김광석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그의 딸 서연양의 죽음일 것입니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0년이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10년간 서연양의 실종 상태를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사망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는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했다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양의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서연양은 엄마 서혜순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연양은 발달장애가 있었지만 의사소통과 글쓰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은 그녀를 착하고 순수한 10대 소녀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서연양이 인터넷을 통해 아버지의 타살 의혹, 엄마의 불륜 등에 대해 알게 되면서 엄마와의 갈등이 깊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를 배신한 이혜성과 한 집에서 살아야 했던 상황이 서연양에게 큰 스트레스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혜순이 딸의 사망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례도 치르지 않고 화장만 했다는 사실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혜순과 이혜성의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서혜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복 씨는 서연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연이가 광석이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주장했던 서혜순은 결국 자신이 서연이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김광석 사건은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가장 큰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재능 있는 가수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의 아내를 둘러싼 의혹들, 그리고 어린 딸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광복 씨는 서혜순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하다. 광석이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이혜성과 동거해온 서혜순의 삶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혜순은 마녀사냥,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일반인의 도덕적 감정과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점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광복 씨의 이러한 발언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는데요. 대중들은 여전히 김광석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서연양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은 서혜순이 딸의 죽음을 숨기고 이를 통해 김광석의 유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혜순 측은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광복 씨는 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처벌보다 천벌이 더 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법적인 처벌 이상의 도덕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제 서혜순을 김광석의 아내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친구를 배신한 이혜성의 동거녀일 뿐이지요. 라고 말하며 서혜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술가의 유산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가족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김광석 사건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